코스닥이 드디어 1000에 도달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그리고 레버리지에 투자하셨던 구독자님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이나 코스닥 150을 못 샀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코스닥은 무려 7%나 상승하면서 1064포인트로 마무리되었죠. 아무래도 코스피는 미국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로 쉬어갔으며 반면에 방산주는 버텨주면서 시장을 지지해줬네요. 원달러 환율은 급락해서 장중에 144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개별 테마 강세가 강했는데요. 바이오텍은 에이벨바이오가 플러스 21.7%,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모든 수급을 끌어당기면서 플러스 26%, 2차전지는 에코프로 플러스 23%, 에코프로 BM 플러스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쪽은 첫 바이오 펀드, 임상 3상 특화 펀드라는 게 3월달에 모집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2차전지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기대감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로봇 쪽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돌아가면서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주에 정부의 코스닥 3000 언급 이후에 개인의 ETF 매수세가 가속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150 ETF가 오늘 플러스 11% 오르면서 역사상 두 번째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 업종은 기후부, 대형원전 2기 신규 건설이 확정되면서 우리기술 플러스 19.5%, BHI 플러스 2.9% 올랐고, 리튬은 로봇 배터리 탑재 호재와 겹쳐서 수급이 들어왔으며, 여행 섹터는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서 한국 쪽으로 예약이 많아질 것이라는 수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제가 12월 19일 금요일에 코스닥 활성화의 핵심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부가 코스닥을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연기금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이것은 코스닥 시장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체질 개선 기대, 중장기 수급 유입이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포인트는 4가지이죠. 부실기업 신속 퇴출 강화,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좀비 기업은 빠르게 정리해버린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기술 특례 대상 확대. 기존에 코스닥을 꽉 잡고 있던 게 바이오랑 배터리였다면 이제는 AI, 우주, 에너지 등 핵심 기술로 확대시킨다. 세 번째는 연기금과 기관 투자 유입 장치 마련,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한도 확대, 그리고 세제 혜택 신설 검토. 연기금과 기금운용 평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게 되면 연기금 매수 기반을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코스닥 본부 독립평가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코스닥 시장의 조직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4가지 포인트였습니다. 말 그대로 투기적 시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기, 코스닥의 체질 개선은 성장주 재평가의 환경 조성이 되고 연기금 유입 가능성이 등장했다는 점 바로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핵심 정책들을 비유로 해석을 해보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은 좀비 기업이 남아있으면 좋은 기업도 같이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퇴출이 빨라질수록 살아있는 기업들의 평균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가격 방어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용 조치였고, 썩은 과일을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진열대에서 치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확대. 코스닥은 말은 기술인데 실체는 바이오 확률 게임 지수였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치킨 게임 대신에 AI, 우주, 에너지 같은 자본기술 지배산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싫어하는 게 설명 안 되는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낮추면 바이오 전문 시장에서 미래의 산업 박람회 같은 증시 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연기금 기관 유입 장치.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넣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도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돈을 넣겠다는
확실한 약속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까지 받고 마침 저평가돼 있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번째로 조직 강화. 시장 조직이 강해진다는 건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해결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들의 규칙으로 걸러내주겠다라는 구조입니다. 투자 시장에선 필수 조건인 거죠. 말 그대로 심판이 룰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겁니다. 앞으로 코스닥에 10배짜리 종목은 줄어들 수 있어도 5배짜리를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 3가지인데요. 개별주 실력 있는 사람, 초고수들은 선별 난이도는 올라가겠지만 보상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지수, ETF 투자자, 변동성은 낮아지고 수급의 질이 개선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수와 ETF 쪽으로 투자를 집중한다면 오히려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코스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작년 8월 24일부터 투자 클래스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8,500원 정도 할 때 분석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8,000원대였던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지금 16,125원으로 9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작년 12월 9일에 코덱스 코스닥 150 이야기 드리면서 저평가되는 코스닥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만약 매수를 못하셨다면 증권 섹터를 코스닥 상승의 수혜주로 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지금의 증권주는 사실 금리보다 거래대금으로 먹고 사는 국면이라서 코스닥 3,000 기대감은 증권업종의 구조적인 추세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월 누적 기준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인데 하루 거래대금이 무려 75조 원까지 치솟는 날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상승장은 개인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기에 단기 테마장이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권주는 금리보다 거래대금이 중요해지는데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자산관리 또한 빠르게 회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실제 거래대금이 추정치보다 훨씬 클 테니 증권 섹터의 1분기 실적 상향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게다가 거래대금이 이미 예상치 초과라서 실적 추정치가 뒤늦게 따라 올라갈 구간이고 코스닥 장세로 분위기가 전환된다면 중소형주 거래, 테마주 거래 늘어날 테니 당연히 수수료 급증할 테. 거기다가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 이 STO 섹터까지 겹치죠. 미래에셋은 코빗을 인수했고 삼성증권은 두나무 지분 이슈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관문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 그리고 코스닥에 최적화되어 있는 키움증권을 지금부터라도 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같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세 종목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율은 4대 3대 3 정도가 적당하겠죠. 증권주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시장 활동량 레버리지 종목으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